따지면 소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장성급 인사가 탈북했습니다. 충성하는 것처럼 해야 사람 한번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 같은 거는 뭐 공포 정치를 좀 펴고 있기 때문에 배신이 태어나서 이상하지 않다. 오이브 스파이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스파이로 써서 충성을 유도하는 거죠. 진짜? 진짜? 책을 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일급 살 때 나가서 이제 했다는 건데 좀 정신 나간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아요. 봉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요즘 개그의 대세 이진호까지 함께하는 이제 만나러. 네, 너무 떴어요. 왔어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만감에 나온 다 뜬 거 아닌가요? 야, 좋다. 마지막 코스가 여기예요. 네. 저 여기까지 하고 일찌감치 은퇴하려고. 네, 마지막 자리로. 그 이진호 씨가 오늘 이만감을 찾아주셨는데 네. 이진호 씨를 혹시 소원 옥윤이네 집에서 왔잖니? 여지껏 이만감 하면서 개그맨들 사실 나오면 누군지 모르겠다 했는데 유행어 말한 거 처음 봤어요. 여기서는 또 더군다나 이 약간 강원도 사투리는 북한말을 북한이라. 네. 어디다 건지 다 또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니 아유 잘하네. 잘하네. 야, 완전 팬이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제가. 네네. 맞아. 내가 북한에서 왔건 속초에서 왔잖니? 오늘 속초 은현이 형님께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간다니까 속초 은현이 형님이 이제 만나러 가는데 왜 진작 만나러 가지 왜 이제 만나러 재밌어. 원래 고향은 전혀 속초와 관계없는. 저 글씨가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경기도 와성입니다. 경기도 와성입니다. 안전이다. 진짜 잘한다, 사투리를. 네, 근데 속초에 자주 놀러 갔다가 이 말투가 너무 재밌어서 사실 이게 속초 사투리보다는 북한이랑 좀 더 가까운 고성, 간성 쪽의 말투예요. 그치. 네, 그래서 북한 말과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죠. 다 되게 쉬워요. 굉장히 속초 말투를 따라하기 쉬운 게 무슨 말을 다 니로 끝나요. 밥 먹었니? 뭐하니? 그러니? 맞아요. 근데 그 은원이 형님이 진짜로 속초에서 있잖니. 속초 운현이 형님이 내가 운현이 형님 하도 외쳐주니까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 속초에서. 야, 그 아이스크림 가게 2평짜리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났어. 진짜로? 진짜로 속초 중앙시장에서 굉장히 미남이더라고요. 네, 잘생겼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분명이신 거예요, 그분이. 실존 인물이에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예. 이운용인데 그 이제 동생분들이 은이. 운용이를 발음을 잘못해요. 운용이 형님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이진호 씨가 오셨는데, 그 장소원 씨가, 네. 이진호 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한 게 있어요. 네, 배우 친한 수업이었죠? 동생이죠. 저희 2개 했었죠, 저희가. 미생물 때도 같이 했었고요. 미생물 맞아. 여기. 그리고 배우학교도 같이 했었고. 맞다. 그래요. 이진호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친구는 잘 얘기해. 약간 좀 밥한테 잘 비비는 스타일이죠. 야, 아니 뭐 배우학교 할 때도 박태환 선배님한테도 네, 선배님 워낙 그 프로그램에서는 최고시니까 네. 숙제를 내줘도 네. 막상 집에 세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해왔고 그렇죠. 근데 막상 집에서 열심히 준비해온 것처럼 뭐 딸랑거리는 건 최고고요. 아, 그렇죠. 그게 실력 아닌가요? 본인이 거기서 칭찬을 못 들어서 저를 되게 시기 질투를 하고 장소원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진호 씨가 보기에? 장수원 씨는 사실 방송가에 왜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봤는데 네. 좀 바본 줄 알았는데 되게 저는 바보는 연기였네. 한 10년 전에 도전천국에서 한번 뵀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아마 도전천국에서 우승했지 내가. 아니요, 떨어졌어요. 이진호 씨가 우리 이만갑하고 인연이 있다고 뭐. 아, 진짜요? 네, 사실 제가 인연 아닌 인연이 된 게 제가 생일이 네. 태양절이에요. 태양절이에요.
4월 15일이야, 제가. 우리한테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그래서 태양 전날은 저희 선물 다 받아요.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이라도 달라. 아니, 아니, 이거 태양절이면 김일성이랑 생일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북한에서 만약에 4월 15일이 생일이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생일을 바꿔야지 않잖니. 아, 생일을 그래요? 바꿔요? 생일을 바꿔야 돼요? 아니, 뭐 그날 태어난 아이들은 그날 안 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날짜를? 그 다음 날이나 그 주변에다 날짜를 옮겨놓죠.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그걸 아셨나 보네요. 왜냐면 주민번호상은 5월로 돼 있어요. 근데 5월 15일이고 실제 태어난 건 4월 15일이라서 못하니까. 부모님이 그걸 안다는 거는 북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한번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겠네요, 제가. 재밌다.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니, 북한에 총각이에요. 총각이에요. 나이가 거침이 없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86년생, 올해 31살입니다. 성준. 31살이고. 동안이다. 마음에 들어요? 완전 들어요. 진짜 들어. 사귀면 사귈 거예요, 알았지? 저런 남자친구가 있다면. 어때요? 완전 감사하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민우 씨예요. 네. 그 형님 난 모르는데 한 번도 못 봐갖고. 형님이에요? 저 북한에서 저 형님 딱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로? 북한에서? 그 소금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저 평안도 쪽으로 소문난 도둑놈이에요. 소문난 도둑놈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웃긴데 뭐냐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 이 도둑놈.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걸로 웃자고 개그하면 좋겠다. 거짓말 쳐도 진짜 믿기 생겼어요. 저 초면 아닌가요? 아니 난 봤어요. 자, 아무튼 우리 이진우 씨가 나왔는데 오늘 열렬히 환영합니다. 매주 새로운 탈북 미남 미녀분들과 함께한 이만갑. 오늘은요, 네. 북한에서 아주 은밀하게 오신 분입니다. 네. 아주 이 은밀한 분이 과연 누구실지 새로운 탈북 미남 최순철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번에 개구리 서비스 내일은 12시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 대흥단에서 온 최순철입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특별한 물건으로 장사를 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그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 화끈하게 공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저한테 은밀하게 뭘 주셨는데 네. 그 눈빛이 가까이서 못 보셨잖아요. 못 봤죠? 저 좀 무서웠어요. 마치 폭탄물을 저한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아, 그거구나. 네, 여기 개구리. 암개구리. 소금인 것 같은데 하얀 가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개구리를 소금에 절여서 오, 잔인해. 음식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밀가루 아니에요, 밀가루? 개구리 기름. 개구리. 개구리를 왜 절여서? 자, 이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이걸 왜 보여주시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신 건가요? 개구리와 소금을 같이 팔았나요? 그게 소금이 아니고 네. 북한에서 빙두라고 하는 마약이에요. 저희가 빙두라는 거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사실 이게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분이 마약을 팔거나 마약 중독에 빠졌던 분이 아니라 현재 진짜 북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걸 증언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나오신 겁니다. 북한의 실상. 어떻게 해서 그런 장사를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경비대 소대장이 이자같이 저런 박스를 주면은 저는 가져다가 중국 사람한테 주고 중국 사람은 저한테 또 그런 거를 주면 하니까 나는 힘든 줄 몰랐어요, 그게. 처음엔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네. 그게 마약이라면 북한에선 큰일 나죠. 총살이죠? 밀수꾼은 무기징역 아니면 총살이에요. 근데 집에 오니까 솔직히 집 형편이라는 게 말이 아니고
동생은 남이 이렇게 입는 저옷도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해야겠다. 뭐 그거 아니면 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장사할 줄도 몰라요, 저는. 그럼 가족은 어디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니, 아버님은 그때 돌아가셨고 언제? 2006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시작해요.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미용을 하셨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하시는 그 미용은 반찬거리도 안 돼요, 북한에서 미용. 그래서 처음엔 조금 들고 갔어요, 그 중국에. 가서 하니까 돈이 많더라고요. 요만큼 들고 갔는데 중국 돈으로 그때 1,800원인가 주더라고요. 와, 진짜 많아. 근데 개구리는 왜 오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 개구리는 커버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안에. 경비대 서대장도 몰라야 하고 자기 등도 못 믿잖아요. 네. 저런 일은. 그러니까 나도 어차피 그 밀수하려면은 커버 서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내가 개구리 장사하러 가는 줄 알죠. 네. 그래 한탕 갔다 오면은 200원씩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자같이 빙두를 깔고 네. 위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구리 말고는 또 뭐를 위장해요? 꽁이나 노루는 겨울에 항문 같은 거 이렇게 파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꽁이나 노루 들고 가고. 아, 꿩이 중국에 잘 팔리니까 예. 꿩 장사로 위장해서 예. 꿩 몸속에다가 이제 빙두를 넣고 가는군요. 빙두는 그럼 북한에서 만들어요, 직접? 북한에서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함흥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평성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평성이요? 예. 그게 예전에 그 소개시켜준 그 물주가 이제 평성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차 2.5톤 그런 대형 트럭에다가 그냥 돈같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잔뜩 싣고 그 소박에 1kg밖에 없어요. 빙두가. 그 1kg인데 그 물건을 다 버려도 빙두 몇 그램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커보고 안에 내용물은 진짜 그 빙두인 거죠. 그 빙두는 누구한테 팔아요? 빙두는 서브나는 거는 간부나 좀 못산 사람들도 좀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해서 조금씩 사서 하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빙두를 해요? 빙두 하면은 밥이 안 땡겨요, 음식이. 이야. 근데 지금 빙두를 먹으면 배고픔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여명거리 건설자들한테 북한 그 김정은이 마약을 먹여가지고 건설을 하게끔 했다고. 자, 그러면 중국에 파는 거 말고 북한 내에서 인민들도 빙두를 그렇게 합니까? 아, 제가 빙두 팔러 간다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담배가게에다가 뭐 빙두를 이렇게 포장한 거 넣고 서로 담배 주고 받듯이 길거리에서 담배 주고 받듯이 막 그 정도로 빙두가 보급돼 있어요, 이제. 김정 선생님, 네. 이 진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일까요? 아, 그렇죠. 원래 그 망조가 들으면 별난 일이 다 벌어지는데요. 이게 뭐냐, 이 친구가 이제 그 평성설을 했는데 능히 이해가 돼요. 원래 함흥에서 이게 빙두라는 것이 일명 이게 그 아이스라고도 하고 얼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원래 국가가 장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그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그게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가과학원 산하에 함흥분원이라는 것이 함흥에 있어요. 이게 함흥이 북한에서는 화학공업의 대단지이면서 화학공업의 중심지거든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이 아편을 이게 죽절 과정에 요게 천식 기관자 환자들 있잖아요. 기관지 환자들. 예, 이 사람들이 진정제로 쓰는 뭐 북한에서는 그걸 공식화해서 염산 에페트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약물도 죽출이 되는데 그걸 농축시키고 하다 보면 이게 빙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북한의 3대 키워드라고 하면은 마약, 위조지폐, 무기장사잖아요. 이게 전매 특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팔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걸 날라가서 결국 이게 뭐 장사거리가 없으니까 어느덧 주민들이 그 연구 과정에 대한 비밀을 다 전수를 받아가지고 개인집에서 빙두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걸 중국적으로 팔다 보니까 자연히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간부들한테도 이렇게 뭐 공급이 되고 그게 와이로도 쓰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이 됐는데 원래 빙두라는 거는 국경 일대에서 퍼졌던 것이 이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평성과학원에서도 아마도 함흥에서 하던 걸 평성에서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쪽에서도 이 아래쪽 지역까지도 확산이 된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한 마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편을 재배해서 하는 마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전국에 마약 재배를 했습니다. 아편 재배를. 그러니까 아편을 재배해서 액기스를 만들어서 그걸 정제하면 이제 마약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그 함흥 쪽에 있는 그 이제 분원에서는 화학적으로 제조를 해서 만든 거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 주도로 마약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팔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게 약간 맛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간부들이 국가에서 하는 마약보다 개인 마약 이 장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 국가적으로 판다는 건 어디다 다른 나라에다 파는 거야? 아니면 중국이죠. 네. 기본이 중국. 동남아, 뭐 러시아, 유럽까지 다 팔고 있죠. 지금. 야. 자, 여러분. 삥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뭐 북한에 있을 때. 거의 다. 많이 하는구나. 예, 저희 동네 그 마약 중독 걸렸던 오빠는 저는 그 딱 봤는데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오빠가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많이 근데 저희 엄마가 가지 말라, 그 집에 가지 말아라 가면 그 오빠가 맨날 이거 해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은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었어요. 야. 근데 간부들이 하는데 간부들은 절대 표가 안 돼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 간부들은 거기다 사양가루를 같이 넣고 태운대요. 사양은 사람 몸에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 삥두의 기능을 다 받아들이면서 몸이 허약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다고 저는 봤어요. 삥두가 누가 기본 하나면은 운전수들이 하거든요. 왜 하냐면은 삥두 먹으면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요. 내가 운전한다면 운전에만 집중하고 이틀에 3일을 잠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이제 내가 막 울었다 하면 우는 데만 집중하고 계속 우는 거야. 네. 아니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군대 애들도 삥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만약에 했다가는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화장실에서. 최근에 대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하는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공부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네. 밤에 저희가 공부하자면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며칠 밤을 패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간부들이 뇌물로 아는구만. 삥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만병통치약이라고 그걸 부르거든요. 세상에. 네, 만병통치약이라 그것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사라진다라고 해서 그 열이 다 떨어지고 이게 힘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복용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치약이라고. 그러면 다른 약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치명적인 게 우리 담배 광고 지금 금연을 하라고 그 광고를 하잖아요. 네. 담배보다 10배 몸에 안 좋아요. 이게 흡연이 들어가게 되면 폐에 이게 뭐가 차가지고 이게 숨이 답답해서 그렇게 해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반복이 돼서 한 10배 이상, 20배 이상 되게 되면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야. 순철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예. 이게 불법이라서 사실 이게 처벌도 심하잖아요. 걸렸을 때 이 장사를 하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었으면 언제인지. 북한은 뇌물이 통하잖아요. 네. 전 뇌물을 돈으로 안 줬어요. 네. 삥들어 줬어요. 그 사람 보이부 계층에서 일하다 보니까 야, 너 잡으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네. 왜냐면 내가 잡히면 저도 죽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신 거예요? 예. 동생은 같이 왔어요? 동생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겠는데요? 네.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동생 생각하면? 썸택. 제가 벌어서 이렇게 엄마하고 동생 목에 살렸거든요. 보고 싶으시죠? 예. 가장 엄마랑 동생 보고 싶을 때가 언제세요? 생일 때나 추석 때, 좀, 제가 잘 먹을 때.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해요. 내 앞에 고기 있고 쌀밥이 있을 때, 또 그거 배부르다고 남길 때, 가시 먹는 것 같다는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이 진짜 항상 드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시간 없이 쫓겨서 도망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북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삥두 장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도망와서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싶었어요? 아, 저는 여기에 와서 하고 싶은 건 개그맨 하고 싶었어요. 예? 개그맨이요. 아. 개그맨. 개그맨이요? 예. 근데 저는 공감이 좀 되고 이해가 되는 게 담임 선배님이 잘 아시겠지만 네. 개그맨들의 90%가 다 어두워요, 과거가. 아프지. 네, 많이들 아프지. 아프고 굉장히 네. 집안에 뭔가 항상 일이 있어요. 맞아요. 네.
순철 씨, 그러면 정말 내가 개그맨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그냥 사람들 웃겨주고 싶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엄마하고 동생 빨리 데려오고. 그렇죠, 데려와야죠. 예. 또 개그맨으로서 TV에 나오면 또 그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고. 네, 볼 수도 있고. 최순철 씨, 웃길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저 솔직히 준비는 안 했는데 이제 저분 보니까 저분은 우리 북한 사투리 그 나오셔가지고 하니까. 네. 아, 속초 사투리요? 네. 흉내 내보시려고요. 예. 네네. 그러면 장소연 씨랑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장소연 씨. 아, 사투리. 기대된다. 속초 은현이 형님이 속초에서 삥두루 갖고 왔잖니? 나 괜찮니? 너무 잘한다. 자신감이요. 개그는 자신감입니다. 말투는 더 유리합니다. 자, 속초 은우 형님이 속초 은혜님이 잘하고 있어. 북한에서 삥도 갖고 왔잖아. 아침 먹고 왔네? 얼굴이 좋아. 근데 이거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운현이 형님이 그 삥두랑은 무관합니다. 자, 오늘 최순철 씨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좀 몇몇 우리가 웃음까지도 가져왔지만 마약은 분명히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금 마약과의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북한 주민들이 마약에 물드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나와서 증언해 주신 최순철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매주 새롭고 신기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2016 추락하는 북한 배신의 시대. 예, 철저하게 신고와 감시로 돌아가는 북한 사회인데요. 최근에는 그 신고와 감시가 점점 더 심해져서 주민들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 북한은 5호 감시제라는 게 있어서 이웃끼리도 감시를 해라라는 가족끼리도 것이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김 선생님. 네. 이게 진짜 이렇게 배신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과장되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죠. 뭐 특징적으로 보면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실권을 졌기 때문에 이런 감시와 통제는 또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보위부의 취조 방식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가 밀고도 안 했는데 밀고 했다. 널 믿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밀고 안 돼. 너는 뭘 가만히 있냐. 니도 불어라. 이런 식으로 불신을 조성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간에 호상 간에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점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뿐이 아니라 간부들 속에서도 이렇게 특히나 뭐 김정은 같은 거는 뭐 쪽하면 이게 공포 정치를 좀 펴고 있기 때문에 네, 배신이 태어나서 이상하지 않다. 뭐 그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기도 힘든 나라인데 네, 배신이 나와서 웃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거나 이제 독재 사회에서는 이제 정보기관이 굉장히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우리 과거의 중앙정보부의 한 100배 정도의 힘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김정일 시대 때에는 김병하 보위부장이 자살한 이후에 김정일 본인이 보위부장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막강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이 보위부의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김원홍 보위부 부장이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잉 충성을 하는 측면도 있고 네. 이 보위부가 힘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김정일 때보다 더 많은 스파이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위부 스파이들은요, 출신 성분을 좋은 사람을 안 씁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파이로 써서 충성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고 서로 물어뜯게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과거에 북한에서는 이제 배급제로 이제 북한 사람들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위부가 장사꾼들을 하나씩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위부가 낀 장사꾼들이 만약 걸리게 되면 이걸 봐줘야 되는데 이걸 봐주는 과정에서 서로 물어뜯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제 우리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즘에 보위부의 사람 잡기는 거의 돈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중대장 같은 경우에 군부대 안에 있었잖아요. 군부대 안에도 누군가를 이렇게 감시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죠. 그 실례 들면은 제가
하선사 때 정치동 스파에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교양실 당번을 했는데 정치동 의무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키냐면 그냥 구대원들, 또 옆에 도둑질이 등가 있는 군인들, 돈을 좀 쓰는 군인들 계속 감시하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느 날 아침에 사분대장이 한번 외출 나간 거 싹 봤어요. 그러면은 말해야 돼요. 인간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한 시간 동안 밤에 3시부터 4시까지 없었습니다. 말하면은 아침 정창 나와서 사분대장 오나? 하면 딱 찾아가 보고 딱 하면은 야, 어제 무슨 냄새 나더라? 물어봐요. 뭘 먹으러 갔다 왔냐?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 왔냐? 쭉 가요. 그러면 끝까지 안 했다 그래요. 누가 본 사람은 없는데, 끝까지 안 했다면 대가리 숙여. 그다음부터는 비판을 씌우고 그냥 나올 때까지.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일단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서 감시 체계가 더 강화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더 강력해진 건가요? 제가 호텔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그러잖아요. 이불 속에서 그냥 노트북 이렇게 감춰놓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근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게, 야, 나 영화 좀 있으면 줘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영화 보고 다 갖다 줬어. 이랬어요. 그러고 전화 끊었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30분 만에 계속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구지? 이렇게 해서 싹 내다봤어요.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이렇게 아저씨들이 온 거죠. 문을 열었죠. 여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희 아빠 밑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는 삼촌들. 네, 아는 삼촌들이었죠. 근데 그 아저씨들이 너 드라마 보고 있지? 이러면서 집에 딱 들어서 이불 제꼈는데 거기서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뭐 봤어요? 한국 드라마. 시티헌터요. 시티헌터. 한국 드라마. 그래서.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딱 걸린 거잖아요. 그래갖고 끌려가야죠. 그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마 드라마 보고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마 다 할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 걸리면 나는 죽었다. 나뿐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었다. 이거를 아니까. 그래서 2층에서 뛰어내려갖고 근데 2층에서 뛰어내려서 원산실을 벗어나는 게 한 20-30분 동안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한국까지 왔는데 네. 이거 드라마 그 길로 온 거예요, 그럼? 네? 그 드라마 보다가 탈북해서 온 거예요? 드라마 봐서 백gon구에 걸려갔다가 거기서 도망쳐 온 거예요. 저번에 얘기할 때 이제 집이 조금 잘 사는 걸로 전 들었는데 그런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가 뭐야.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걸린 게 시범게임에 걸린 거죠. 저기 그러면 시티헌터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봤어요? 여기 와서 마무리 다 봤어요. 야,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결말이 진짜 궁금해. 뭐 시티헌터랑 뭐 신이랑 보면서 이민아씨 되게 잘생겼던데. 그러면 잠깐만 가장 최근 드라마 보다 온 사람이 누구죠? 주연 씨인가? 저는 최근에까지 봤어요. 14년까지 보다. 뭐 아저씨랑 14년 됐고. 영화.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뭐 제목을 제가 잘 몰라. 깡패도 그거 막 옛날 나오는 거야. 영화. 나는 백년의 유산 보고 왔어. 그리고 그거를 백년의 유산 2013년도 난 영화대전 2013년에 보고서 넘어왔어요, 한국. 작년에 한 별의 성부에도 봤고요. 유진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후예 본 사람 올 때까지 한번 특이한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북에서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 보다 왔습니다. 특이하게 캐드라마 보다 온 거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왜 탈북했냐고 물어보니까 송중기 때 왔다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송중기 때 왔다고. 송중기 씨가 북한에서 송중기 씨를 초대했는데 국민들이 알아보면 그 사람을 잡아가야겠네요. 진짜 대박이야. 역시 아니 같아서 그래서 항상 감시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돼요. 바보예요? 아니 예전에 그 최진희 씨가 평양에 공연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미러 다 맞아. 아시는 노래죠라고 그때 평양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근데 다 알아? 우리는 TV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 그 북한의 인민 노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 아는 노래인데 그렇지. 맞아요. 사랑의 미러 다 아시죠? 하는데 평양 사람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했단 죽지. 네. 그렇겠다. 우리 평양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선 씨가 있고 이준호 씨. 네. 평양 다녀오신 분입니다. 얘기 좀 해줘요, 그때 얘기. 초청 받아서. 그때 얘기 다 했어. 너도 갔다 와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막 현란한 안무를 쳐도
진짜 다 경직되게 딱 끝날 때만 박수를 일동으로 이렇게 치고 그 중간에는 리액션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북한에서는 공연할 때 소리 지르고 와 이런 거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야. 자, 한성희 씨. 네. 뭐 주변에 뭐 서로 감시하는 게 좀 있어요? 감시는 너무 많은데 그 보이부랑 이제 그 보이 지도원들이 성인어는 무슨 반찬도 먹고 무슨 밥도 먹고 이런 소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이랬어요. 그래 일단 얼마 전에 아빠 동료 그 직장 동료가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가서 다 나가 말한 거예요. 그 보이 지도원한테 스파이지란 거예요. 그래 있다가 우리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니, 그 반찬 먹는 게 왜냐면 이 집에 과하게 비싼 걸 먹으면 네, 생활. 뭔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는 돼지물 그 쓰레기 있잖아. 뼈도 저리 아궁안에다 다 해서 불 다 이렇게 잿가루에서 버렸어요. 절대로 남아 안 줬어요. 흔적을 안 남기고. 예, 저희가 이제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날은 죽었는데 저희가 지금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죽었다고 비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머 그냥 먹자니까 있잖아요. 장군님 죽었다는데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니?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사람이 그거 먹자니까 먹어도 말하지 막 숨쉬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별거리다 했다. 그래서 아빠는 지금 그거 보면서 눈물 그렁그렁 흘리는데 나는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벌 썼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었단 말 하지 말라. 그래, 그 뼈대를 다 아궁 안에다 해서 불 피웠어요. 그리고 재를 나갈 때 그 기도 이거 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검사거든요. 그럼 이 집이 어느 날에 돼지고기 먹었다는 게 뼈대가 딱 나와요. 그래갖고서 오래 있다가 자루다 꼭꼭 싸놨다가 오래 있다가 내다 버렸어요. 혹시 평양은 그럼 어때? 평양? 평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평양도 서로 주민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마다 그 경비실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그렇지. 경비실에서 단속을 해요. 어디에 가는가 하면은 나는 몇 층 몇 호에 간다. 그럼 어디에 다니시는 분인가 하면 자기 직업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 자기 이름까지 다. 그러면은 그 경비원은 그걸 그대로 적어서 경비실 등록 일지에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아니, 잘 사는 동네잖아요. 네, 그래도 다 그렇게 해요. 직업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명상희 씨 사는 동네 정도면 급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급이 있는데도 다 그걸 해요. 아니 급이 올라갈수록요. 제가 2003년도에 평양 가는데 거기는요 엘리베이터에 운전공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운전공이 있는데 그 13층입니다. 아까 13층 눌러주더니 몇 층 가시나요? 13층이라니까요. 몇 호 누구네 집에 가나요? 누구네 집 간다가 옆에다 일지에다 적더라고요. 야. 심지어 이제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는 집인데 저 집에는 텔레비전 박스가 올라가고 냉동기 박스가 올라가고 뭐 또 혹은 쌀 포대가 막 몇 간만씩 올라가고 하면은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장사를 해서. 그러면은 그걸 보안석 주지원한테 그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경비하는 사람한테도 조금 줘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저 집에 올라갔는데 저녁 늦게 도록 안 온다 하면은 밤 12시에 숙박 등록까지 오는 정도고요. 그리고 또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말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정치적인 말을 한다든지 한국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장군님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사회주의 지키세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든지 혹은 뭐 좀 코믹스러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산광산에 한광이에요. 광에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서로 어렵잖아요. 네. 그 사람들끼리도 뭔가 이상한 보고를 해요? 저희 옆집에 무산광산 다니는 아저씨가 살았거든요. 네. 근데 4명하고 같이 술을 드셨어요. 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러니까 김일성이 서거하고 김정일이 바로 시작됐을 때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 지도자가 바뀌면 정권도 바뀌고 경제적으로 나아질 줄 알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꽃제비가 득실된다고 이 말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하고 불과 4시간 만에 차 타고 와서 데려간 거예요. 누가 신고했구나. 그 4명 같이 마시던 그 아저씨 빼면 3명이잖아요. 노동자들 네. 같이 일하는 노동자 3명 중에 한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네. 이 아저씨는 아예 잡혀가서 저희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소식 못 들었고 이야, 궁금한 게 광산에서 맨 끝에서 일하는 사람을 잡아가면 어디다가 데려다? 죽인 거죠. 죽인 거죠. 근데 저희 때는 그냥 실험 대상으로 보내졌다는 얘기도 돌았었고. 소문에 소문. 근데 그 네. 신고를 하는 사람 입장이 진짜 충성심에 불타서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신고했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에서 인정받는 거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의 이렇게 충성심은 깊구나라는 인정은 있죠. 북한 사회 자체가 충성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좀 뭔가 가식적으로라도 충성하는 것처럼 해야 살아남는 사회다 보니까 4명 다 똑같이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는 게 웃기지 않냐. 근데 그거예요. 다 똑같이 어렵잖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여기서 탈피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밀고함으로해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충성심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면 누가 승진할 기회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이 사람한테 먼저 이게 어드밴티지 조장이라도 한 쳐주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정말 충성심이 우러나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북한에는 막 기업 같은 데서 일할 때, 승진은 같은 거 할 때, 자, 누구 입이 제일 가볍네? 이번 달에 장수원 동무가 그 자리에 2건이 있었습니다. 장수원 승진시키라고. 2016 북한 김정은 정권, 북한은 지금 배신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배신을 낳는 아주 끔찍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엘리트 계층에까지 뒤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군으로 따지면 소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장성급 인사가 김정은에게 상납할 450억 원의 거액을 들고 탈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김정은의 감시 속에 압박받는 고위 간부들. 그런데 최근 거물급 엘리트가 또 탈북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연일 쏟아지는 북한 고위층의 탈북 소식. 올해만 해도 그 수가 20명에 이른다는데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탈북 러시. 북한 엘리트 계층의 배신. 요즘 그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 외교관 중에 고위급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450억 원의 돈을 들고 튄 어떤 뭐 장성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강철원 선생님. 네. 무서워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의 엘리트 계층들은 이제 김정일 씨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사의 모든 정점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이제 경제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너무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갈취하는 것 때문에 너무 못 견디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가 이 돈 가진 사람들을 너무 또 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 이 보위부 고문이라는 게 너무 무지막지해가지고요. 네. 그 보위부 고문 받다 나온 사람을 보게 되면 꿈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위부에 걸리는 순간 나는 죽기 때문에 무조건 튀자.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 시대에 와서 공포정치가 거기에 달하다 보니까 이 공포정치와 보위부의 탄압이 맞물리면서 엘리트의 어떤 그 배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군 장성이 450억 들고 쳤대는데 그 큰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지금까지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39호실이라고 하는 소위 김정은의 비자군을 관련 부서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 3명이 왔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군부 개통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마 45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무기 밀매, 예, 이런 것들은 엄청난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무기 밀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그 유엔 제재가 이제 가해지다 보니까 실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가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오는데 소위 선진국에서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해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북한 돈은 이제 적의 어떤 그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오게 되면 다 본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런 돈들을 갖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에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큰 돈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전에 왜 북한이 이게 일명 그 슈퍼노트라는 위조 지폐를 그 외국에서 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각국에 있는 대사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에다가 뭐 평양 고추장이니 뭐이니 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대사관 외교관 라인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그 도착한 몇십만 불의 위조 지폐를 각 외교관들인가 거기에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카지노에 가요.
$1,000, $2,000씩 가져가서 카지노에 가서 그거를 굴리는 거예요. 섞어서? 팁으로, 예, 이 팁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바꿔서 돈 어느 정도 세탁하는 놀다가 거지. 환수를 해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위조 지폐 한 장에 $100를 원가를 $40만 가져와라. 나머지 니네 갖고 $100짜리를 $50로 하든 $60로 하든 나머지 니네가 다 갖고 $40만 가져.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450억 원이면은 거의 다 4천만 불이거든요. 4천만 불이라는 돈은 얼마든지 장만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거 현찰로 움직이는 게 문제인데, 뭐 워낙에 대북 제재가 심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 450억 불을 가진 사람이 현재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좀 약간 자유분방한 곳에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450억씩 그렇게 북한에서 관리할 정도의 장성이면 김정은의 최측근이고 북한 내에서도 어떤 지위와 어떤 모든 게 지금 다 뭐 사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왔다는 거는 유죄되거나 어떤 조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죽을까봐. 미래를 장담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재 때문에 좀 돈줄이 끊기니까 지금 이 사람으로서는 역으로 보면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한번 칭찬받냐 아니면 어차피 갔다가 뭐 이게 고위층들은 뭐 지금 간달간달 하잖아요. 뭐 한쪽은 뭐 지옥이다 한쪽이 천국이니까 그럼.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도망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위해 장성이라고 하면은 돈을 다루는 장소라면 25천국이라고 해서 군수동원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전문 무기를 팔아먹는데 그 장성쯤엔 거기는 북에 있을 때도 기적군인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멋지게 기르고 그다음에 향수 쭉쭉 뿌리면 다니던 군인들이 있어요. 요게 장성이라면 얼마든지 해외에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위험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쳤겠죠. 북한에서 그 엘리트 계층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쳤겠죠. 북한에서 그 엘리트 계층이 탈북하면은 그 남은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겠죠. 만약에 이게 450억이 사실이라면은 그 가족은 당연히 이게 450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질로도 쓸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고통은 줄 겁니다. 예전에 그 욕도산이가 있었잖아요. 욕도산이 딸이 그 일본에 가서 욕도산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뭐냐면은 도쿄 올림픽인가 뭔가 가는데 북한 선수단 결국은 딸을 데려가는 조건에서 욕도산이가 북한 선수단에 그때 숙식을 다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감격적인 그런 상봉을 했는데 이번에 450억도 만약에 가족들을 갖다 가둬놓고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다가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툭나타나서 니네 국가보위부 뭐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살렸다가 하면은 감지독재 하겠죠. 그 다음에서 야 우리 당의 돈을 이렇게 훔쳐갔는데 니네 아빠 미국에 가 있단다. 너 어떡할래? 내가 가서 아빠를 설득시킨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희우기만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냥 무사치는 못할 겁니다. 아니 근데 450억이란 큰 돈을 가져가면서 가족을 안 데려갔을까요? 먼저. 그거는 모르죠. 만약에 돈을 그 정도 돈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가족을 돈을 가져가기 전에 가족을 안전하게 빼돌린다. 이거는 좀 상당히 저는 그 힘든 작전.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은 인질로 평양에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온다고 해도 한 명은 북한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오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탈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전에 그 항장엽 비서는 다 아실 거예요. 알죠. 그분이 탈북했을 때 정말 온 나라가 들썩일 만큼 큰 소동이 일어났었고요. 그분의 뭐 7천, 8천 거의 10대까지 데려다가 수용소에 넣거나 아니면 사형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처럼 지금 오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항장엽 씨 가족 못지않게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요. 평양에서 보면은 그 남편들이 많이 한국으로 오는 탈북해서 오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가에서 자연적으로 이혼을 시키게 해요. 네. 그러면은 특히나 이렇게 명문가의 자식이나 출신 성분이 좋고 하면은 이혼을 시키는데 이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그 결혼을 일부러 해요. 해서 그 새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나 그 힘이 없는 그런 집의 딸이라면은 평양에서 못 살고 지방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요. 네. 자, 지금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탈북을 했지만 큰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동안 아주 이만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대급, 정말 역대급 엘리트가 나라를 배신한 역대급 탈북 사건 아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항장엽 씨 탈북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당시 항장엽 씨 그 권위가 북한에서는
그 김정일 시대였잖아요. 김정일 바로 오른팔이고, 그러니까 참모 같은 역할, 두뇌 브레인이죠. 김정은 정권의 브레인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항장형 파문 요만한 꼬마 아이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탈북을 했다고 할 때 정말 저희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또 그때 또 시기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되게 심하게 겪는 시기였는데, 안 그래도 그 인민들이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었어요. 이게 나라에 대한 어떤 미래 같은 게 좀 이렇게 불안하고, 네. 신뢰 같은 게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분이 탈북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엄청난 충격이었죠. 저런 사람도 가는데 정말 이 나라에 앞으로 미래라는 게 있을까? 계속 여기 남아 있어도 되나? 이런 막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예술인으로서 가장 그 큰 거물이 뛰었다면은 예전에 소프라노 가수인데요. 최혜욱 씨라고 있었어요. 인민 배우 치고도 명성이 나올 받고 줄 알고. 혁명가구 꽃파는 처녀의 맞아. 주인공이었고 남편이 장승길이라고 해서 이집트 대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도망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때 되게 루머가 많. 남편은 일단 뭐냐면 뭐 김정일의 비자금 관리를 하다가 뭔가 구멍을 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뭔가 본국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됐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말고도 루머가 많았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최혜욱 씨 같은 그 가수는 미인이기도 하고 국보급 가수였거든요. 맞아. 근데 김정일이가 또 예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뭐 남편으로서는 장군님이 만약에 자기 와이프를 어찌어찌 한다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루머 때문에 결국 이게 뭐 도망쳤다 뭐 여러 어디 있어요?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네? 미국에 갔죠, 미국에. 미국에 있다고요? 본격적으로 미국에 갔죠. 미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뭐 제가 듣기에도 아마 미국에서도 거의 그만한 대우를 받고 예, 외교 부문에서 뭔가 상당히 많은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2016 이 북한 김정은 정권 돌아보니까 이게 배신의 칼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죽하면 이 부경을 두고 배신할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번엔 김 부자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배신이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에선 네모 못 그리면 배신자 소리 듣는다. 뭘 못 그리면 배신자 소리를 들을까요? 김정은 얼굴은 아니야? 김정은 얼굴? 김정은 초상화? 그건 아무나 못 그려요. 우리 기실. 만시대 창작사 아무 때나 못 그리지. 그러면은 한부자 얼굴은 아무나 못 그려요? 정해진 사람이죠? 아니 이제 내가 김정은이 김일성 그림을 주민이 그리면 안 돼요? 어때요? 장군님이랑 그래요. 와. 그러니까 장군님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런 미술가가 딱 그래야 돼요. 장군님 초상화만 딱 그리는 사람이 인민예술가. 자, 정답 확인합니다. 아, 뭐지? 뭔데? 북한에선 노동당 마크 못 그리면 배신자 소리 듣는다. 노동당 마크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망치랑 대박, 진짜 장군님이다. 이걸 못 그리는 게 왜 배신의 행인가요? 노동당 마크를 못 그린다는 거는 인공기를 못 그린다고 북한은 같은 의미예요. 국가이자 당이거든요. 근데 이걸 요즘 저 젊은 애들 못 그리나 봐요, 이거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충성심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더구나 또 지금 요새는 김정은이가 철저하게 또 당을 갖다가 비서에서 위원장제로 바꿔가지고 장악을 했는데 실제 이게 지금 세대 교체가 된 청년들이 이걸 못 그린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엄중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학교 때부터 저거를 미술 수업에 들어가서 그리는 연습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못 그리면 배신자 같은 예, 그렇게 취급받기 때문에 그리고 초시기에는 약간 보이 사업 같은 걸로 해서 초상화 닫기 그리고 네. 동상청서. 근데 동상청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관련한테 가서 이렇게 도장 찍는 식으로 한 달간 이제 수첩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벌을 받습니다. 어우. 이 세 가지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망치는 노동자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붓인데 이거는 인텔이라는 거예요. 인텔이. 인텔이 사무원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지식인들. 그다음에 이게 나순 이게 농민인 거예요. 노동자 노동. 망친 노동. 근데 그래놓고는 이걸 못 원래는 그리면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농민을 대우를 해줘요? 아니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개국적인,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라의 주권을 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이 사람들이 주권을 진 당이라고 했는데 실제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밑거름을 해서 그 후에서 고위층이나 기득권, 특권층들이 생겨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 거죠. 강찬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건데 이대로 되자고 한 건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마오쩌둥이 이제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을 세워가지고, 인민이 평등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네. 이 당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기족화가 돼가지고, 평등이 안 되더라. 그래. 근데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평등사회를 꿈꿨는데, 노동당 귀족은 정말 서방세계 귀족보다 더 이제 찬란하게 사니까,
이게 뭐 가장 불평등한 나라의 상징이 된 거죠. 이준호 씨가 바본 게 확실한 게 왜요? 진호 씨 왜요? 또 뭐라고 했어요? 가운데 게 촛불이라고 했어요. 밝게 살자는 의미로. 굿 아이디어. 네, 밝게 살자. 좋네. 굿 아이디어.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북한 주민들은 바로 이 가짜 꽃으로 김정은에게 배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네? 무궁화예요? 가짜 꽃으로 배신을 한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북한은 각 지역에 전국적으로 3만 8천 개 이상의 동상이 있는데 사상이라는 거 원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표현을 시키려고 하냐면 이자처럼 뭐 당마크를 그려라, 그다음에 동상에 가서 호나를 해서 참배를 해라 이런 건데 예전에는 이 꽃을 갖다가 동상에 가져가는 일이 생활 가져가냐, 그다음에 조화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충성심을 이렇게 또 표시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일단 살기도 힘들어졌겠지만 그만큼 이게 정권이 3대째 해가면서 충성심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김정은은 또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자기를 또 우상화해야 되겠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충성심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생화보다도 조화를 가져가는 걸 가지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생화를 갖다가 예전에는 뭐 열심히 방안에서 키워서 팔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온실을 만들어서 꽃을 팔기도 했는데 요새는 아마 그나마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조화를 가지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 김정은이 싫어하겠죠. 뭐 잘 살게 해줘야지 뭐 그것도 충성심 그렇죠. 있는 거죠. 주는 것도 없이. 자, 지금 이 가짜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라면 봉지로 만든 거예요.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콘텐츠 좋다. 아라씨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대단합니다. 야, 라면 봉지로 저렇게 만들었어? 카네이션 같아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건 솜씨가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이거는 보면 여기다 형광펜으로 그냥 칠한 거예요. 그 진짜 잘 만들었네. 그럼 가짜꽃 정민우 씨 알고 있었어요? 그쵸. 우리 조금할 때는 엄마하고 누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진달래랑 이거 2월 16일 때 드리려고 집에서 꽃병에다 정성스레 키우고 막 이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문화는 없어지고 그냥 꽃받치면 그냥 누나들 만드는 거예요. 물감 들여가지고 그냥 종이를 젓가락으로 뿌룩 해갖고 꽃을 대충 만들어갖고 가서 주고. 지금 그게 기본이에요, 완전. 무조건 답을 내야 돼. 이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거 점수가 많이 깎여요. 좀 정신 나간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네. 책을 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저 글을 통해서. 네, 2016 추락하는 북한 배신의 시대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이만갑에서요. 이번 김정은 정권 들어서 확 바뀐 북한 새로운 교과서 10건이나 입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북한 교과서 수업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전학생 두 분 오셨어요. 네. 이진호 학생, 장수원 학생. 네. 남한에서 전학 왔잖아요. 지금 북한으로. 어떠세요? 그래도 내가 속초에서 왔으니까 거리는 얼마 안 돼. 야, 잘해보자니. 지금부터 진짜 홍보하는 거예요. 네. 북한 교과서 이거 구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저희가 북한 구했습니다. 새 교과서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볼 텐데, 우리 여기 북한 체육교사 출신이 계시잖아요. 진짜? 김소 선생님. 예. 네. 이게 다 언제 교과서인가요?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일단 12년제로 바뀌면서 다시 바꿨는데 지금 김정은을 자기 자신을 업적화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교과서 내용도 바꿔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특징적인 거는 이자처럼 김정은식에 쏴올린 운하 3호라든가 뭐 이런 걸 물리 교과서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면 김부자 사진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진들 상당히 많이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자기 사진 앞으로 끼우겠다. 뭐 이런 네, 것도 되고 물리고 교과서 같은데 운하 3호 쏴올린 그런 그림 같은 것도 이거 자체가 자기 자신의 업적인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거 교과서 구하는데 우리 제작진 대동강 맥주 구하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책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책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예. 제가 보니까 물리 저거 표지가 F=MA잖아요.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저게 공식이잖아요. 교과서
이과셨어요? 예? 이과셨어요? 아니 문과였지만 저거 뭐 들어가죠, 네. 저 문제가. 우리 때까지. 저게 F 이코는 마가 아니라 아, 좀 죄송한데 좀 풀만 줄 알고. 나도. 최근 변화된 이 북한 새로운 교과서를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리만갑 학당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1교시 국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치입니다. 어머, 어떡해. 이 소리 제일 싫어. 뭐 뛰어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저 북한에서는 학교 정을 어떻게 쳐요? 이게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정을 4번 올려줘야 수업 시작, 수업 시작. 진짜 종으로 쳐? 땡땡땡땡땡 알겠습니다. 자, 초급 중학교 네. 국어 교과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목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중학교 국어 문화. 1학년 네, 국어 교과서입니다. 네. 자, 여기 동시가 하나가 있어요. 네. 네, 동시. 오. 김정은 원수님의 친오버의 사랑을 노래한 동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동시 낭독은 이만갑 인민여동생 한송이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원수님과 사진 찍는 여병사 누나들. 적국병사 누나도 곁에서 찰칵. 분대장 누나도 팔 끼고 찰칵. 온 나라 천만인민 원수님 곁에 서서 사진 찍는 그 모습 한 사람 또 한 사람. 네. 네. 아무튼 뭐. 이게 시예요? 주관식입니다. 아, 예, 더럽게 유치한 걸 이렇게 이거 일기 아니에요, 일기? 이게 동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동시를 읽고 바다 아는 느낌을 말해봅시다. 근데 문제가 너무 안와다. 지금 바다 아는 뭐 시가 이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뭐 수학 문제인 줄 알았어 나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세고 있었잖아.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원수님은 인기쟁이. 오, 글쎄요. 감이 있어. 정말 너무 웃긴다. 좋은데? 샵 김정은, 샵 데일리룩, 샵 소통. 자, 정답 공개합니다. 야, 인기머리. 김정은이가 감나무 쳐서 중대를 시찰했을 때 병사 언니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동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군사복무 할 때 감나무 중대라고 김정은이가 북한 여성군인으로서 모델로 내셨던 그런 한개 중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이후 김정은이가 등장하면서 김정일이가 베풀던 사랑을 자기도 이어서 베푼다고 해서 거기 찾아가서 여성군인들 한 명 한 명 다 기념 촬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자기 우상화로 해가지고 애들 교과서에다까지 낸 거죠. 아무튼 뭐, 이 감흥도 없고, 뭐. 뭔 얘기야? 시가 어정쩡하네요, 뭐. 그러게. 그러니까 정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인기가 많다. 이걸 맞아. 보여주는 거예요. 장군님은 네. 인기쟁이. 한 가지가 북한에서 기념사진 한 장이 엄청난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기념 촬영 한 번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앞길은 확 트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큰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1호 촬영도 여러 명이 찍는 거랑 단둘이서 찍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 때는 그냥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 김정은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다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어버이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껴 안아줬다. 이걸 지금 실제로 선전하는 찍어준 거예요, 실물로? 네, 찍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다큐멘터리죠. 그거 1시간짜리를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방영까지.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출세하면 스펙이 되는 거네요, 그 사진 한 장이. 그렇죠. 완벽한 스펙이. 우상화 정책이지 뭐. 그렇죠. 한국과 다르게 김정은의 현지 시찰을 동시로 만들어 우상화를 하고 있는 북한.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휴대전화 그림이 실려 있는데요. 특이하게 문자 메시지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쟁이 예연아, 온 학교가 너를 지켜본다. 1등 자신 있지? 꼭 우승하고 돌아오렴. 딱 친구로부터. 뭔데?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탁구 결승 경기에 출전한 학급 동물을 응원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네모가 있습니다. 이진호 씨, 네.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북한의 말, 과연 무엇일까요? 컴퓨터 쪽지.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글편지. 글편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통으로 시작합니다. 구문대. 하나, 둘, 셋. 정선 씨, 정답은? 통조림. 통조림. 오! 재밌어! 문자를 북한에서 통조림이라고. 통조림 따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통보문. 통보문이었습니다. 네. 네. 통조림은 아니네요. 자, 이게 휴대전화입니다. 북한의 거예요? 휴대전화를 쥐고 싶어. 제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팔던 분이 오셨어요? 저 쥐고 싶어라고 2012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얼마예요, 저거? 2012년도 5월 달부터 판매했는데 매매가 얼마예요? 국정 가격이 197달러인데 손님들한테 판매되는 건 280달러. 아, 이거 완전 바가지네. 이거 많이 안 비싸네. 지금부터 제가 저 휴대전화를 열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통보문이라고 요즘, 돼 있는지. 네, 문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홍보문. 평양이네, 회사 평양. 자, 여기 글씨 위에 보세요. 아, 저 진짜. 안보문. 네, 통보문이라고 걸려있죠? 자, 통보문입니다. 평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입니다. 네. 리만과 박당 1교시 국어 시간. 네. 북한 새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만갑 고운 여성 유현주 씨가 특별히 재밌는 문제 준비하셨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린 문제를 잘 듣고 맞춰주시라요. 와, 똑같아. 북한에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 과연 뭘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2번, 김정숙 어머니가 어머니 소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3번, 김일성 수령님께서 표준어를 어머니라고 정했기 때문에. 4번,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오만 자루의 품이 들어서. 자, 어렵다. 네, 문제 맞히시면 됩니다. 아, 정답은 1번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게 쉬우니까. 답이 여러 개야. 근데 이게 북한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만든 겁니다. 김일성이 표준어를 어머니라고 정했기 때문에는 또 아닌 게 김일성 이전에도 어머니라고 계속 불러왔거든요. 네,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4번.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5만 자루의 품이 들어서입니다. 여기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만 자루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루. 5만 자루에 물건이든 뭐 쌀이든 뭐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물건을 그만큼 담았다는 소리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예전에는 거죠. 5만 가지 공수라고 했는데 5만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젠 자루로 바꿔놨나 봐. 최근에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어만공수 들어서 어만이란 말이 유래돼서 그게 변조돼서 어머니라고 했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행어는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어만공수가 아니라 10만공수 든다고 최근엔 그러거든요. 이야, 저는 지금 너무 충격인 게 문학 체계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앞에 써놨습니다. 머릿말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라고 해서 여기 머릿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밝히신 문학의 본성과 종자에 대한 사상에 기초하여 깊이 있게 체득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과서가 해결해야 될 기본 과제입니다. 무서운 얘기.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남한에서 뭐 수필이나 또 시 이런 거 그래서 뭐 황순원의 소나기나 그렇죠. 또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 이런 걸 그래서 감성적인 걸 많이 배웠는데 여기는 뭐 완전 전쟁이나 혁명적인. 이 외에도 수학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전쟁 뭐 땅콩 몇 대가 명론 몇 명 때리고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책을 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책을 빨리 읽기 그것도 시켜요. 그래갖고서 그 제목이 딱 있어갖고 밑에 것까지 똑바로 읽어야 되고요. 발음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천재양성하는 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딱 보고서 이게 내용이 무엇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3초 만에 다 이렇게 글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북한 국어에서는요, 웅변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머니 씨랑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나가있지만 군대에서 이제 정치 간부 양성서나 이런 청년비서 양성서가 있는데 거기 가지고 웅변술에 대해서 배워주거든요. 거기서 배우는 중요성을 강조시키는데 웅변을 잘하면
총도 무기나 이런 그 군사력에서 또 사람이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에 사상이 변하면 총구의 관역이 변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웅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웅변수를 책의 문학이나 뭐 이런 국어나 여러 가지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김정일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 보상을 바라는 것 같아. 너는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나라의 어떤 일을 발전을 해서 노동을 해라. 완전히 그렇게 세뇌를 하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맞아요. 약간 그 겉 표지에 장난 같은 거 못 하나요? 저희는 국어하면 생각나요. 갑자기 국어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장난해요. 장난해요. 그런 거 했지. 저 그거 있잖아요. 그림. 이렇게 연결 날아가고 미사일 쏘는 거. 그죠, 많이 했죠. 저희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름 나오고 만화. 네. 이렇게 하면 맞아, 다른 거 나오죠. 3학년 몇 반 누가 아마. 실은 교과서 우리가 저는 기술산업이라는 교과서에다가 기자 지우고 술, 담배 산업이라고. 지금 이만갑 학당 학교가 지금 열렸습니다. 1교시 끝났고요. 지금부터 2교시의 역사 시간 시작합니다. 땡땡이 치고 싶은데요. 역사인데. 네, 력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력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은하동무? 준비됐습니다. 은하동무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해서 저는 4월 15일에 입단했습니다. 4월 15일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아닙니다. 이진호 씨의 남조선의 생일입니다. 이진호. 윤은희 형님 동생 생일입니다. 저 너무 감동이구만. 어떻게 수령님의 생일로 자기 생일을 했습니까? 내가 수령이야, 내가! 지금부터 역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급 중학교 1학년 네.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혁명 역사라는 교과서는 북한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강철환 대표님, 예. 이 혁명 역사 교과서가 초중고를 다 배우나요? 다 배우지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다른 과목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관한 이 혁명 역사를 못 배우면 모르면 대학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것만큼 북한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그 쓸데없는 것들을 다 암기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거.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니, 솔직히 이거 외웠잖아요. 혁명 역사를 다 외웠어요. 제일 잘했어요, 제가. 제일 잘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뭐 남오두 회의, 무슨 뭐 소활발효 회의, 진짜. 김일성이 하이에다는 뭐 항해추상 뭐 이런 회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회의까지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되죠. 다 외워요. 그 네. 날짜까지 다 외워야 돼. 하나는 8점까지 외우잖아요. 그걸 제일 잘해야 다른 과목이 빛이 나는 거죠. 그래, 김철주 근데 다른 과목이 아무리 잘해도 그 과목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래서 어릴 때 조기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진실, 역사 이런 것들 하면 외우고 있잖아. 여기 강철환 선생님이 너무 잘난 체 하시는 것 같아서 문제 드립니다. 좋아요. 저는 오래돼가지고 좀 왜 자신 없으세요? 문제 드립니다. 이름 많은 것만 해도. 이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산 지구 진공 작전. 뭐야? 그게 이제 김일성 항일 발산 때인데 아마 이제 40년대 후반? 아닌데. 10년대 무슨 30년대 후반? 네, 1939년. 그렇지. 네. 야, 비슷하게 알고 있네. 아직. 제일 처음을 저국 개선했다는 건 1937년 6월 4일 박천모전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소부대부터 대부대로 전환하고 대부대부터 소부대. 가운데 이제 소활발행계, 서강계. 도둑 들은 얘기하는 거야? 쭉 회의들 쫙 있거든요. 당신 지금 정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옹알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택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준찬 씨. 예, 간무 경비도로로 통과해서 대형단에서 그 벌판에서 그게 동상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대형단 북한 경쟁전투라고. 맞아요. 다음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눈빛들이 다. 이게 장학 퀴즈도 아니고 지금 장학 퀴즈야. 정확히 하세요. 강철환 선생님 조금 약했어요. 좀 오래돼가지고 좀. 왜 자신 없으세요? 문제 드립니다. 강건, 박락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강건이요? 이태원 DJ였는데. 강건, 박락권. 박락권? 강건은 유명하잖아. 강건은 이제 김일성의 오랜 축군이었고. 네. 박락권은 잘 모르겠네요. 변절자인가? 정민우 씨가 공부 열심히 정민우 왜 저래요, 정민우 씨? 강건은
소련 그 군사대학 같이 졸업했고 김승하고 맞아, 그 강도는 맞아. 첫 김책이 처음 서울 해방작전에 전투사령관 나갔다가 3일 2시간 동안 강건이 3일 2시간 동안 강건을 철쭉 치고 김책을 이렇게 열명을 좋아해? 와. 아 맞다는데요. 공부 잘했어. 그게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똑똑해? 진짜요? 맞다는데요. 왜 그래요? 오, 공부 잘했어. 강락권은 1945년 8월 10일 해방되는데 8월 14일에 변질된 거야. 맞아요. 아 진짜란데? 자, 어쨌든 뭐 오늘 역사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는데 정민호 중대장 오늘 재발견이었습니다. 사실 두 분 뭐 전문가도 계시지만 정민호 중대장님께 이렇게 많이 알고 국민의 동무대였어, 오늘. 정민호 중대장, 이거 골든벨 한번 나가셔야겠어요. 1대 100이나. 자, 저희가 혁명교과서를 보고 김일성 우상화 내용을 뽑아봤는데 이번에도 이만갑의 고운 여성 유현주 씨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령관 동지께서는 힘겨워하는 어린 대원들의 배낭과 총을 몸소 메어다 주시는 것은 물론 눈무지에 빠질세라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고 발사계까지 고쳐 쏴주시었으며 어쩌다 곶갈불이라도 피우게 되면 제대로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는지 살펴보시며 돌봐주곤 하시었다. 사령관 동지께서는 한업의 미식가루마저 어린 대원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나눠주시었다. 권한의 인권이지. 아무튼 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한옥의 미숫가루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자주 쓰던 얘기, 한옥의 미숫가루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 혹시 여기서 배우셨어요? 배웠죠. 그거는 감옥에 영화에서도 다 있어요. 나와요. 이 고난의 행군이에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1차 북만 원정이라고 해서 일본군한테 쫓기다가 살겠다고 도망치면서 김일성 부대가 눈속으로 쭉 가다가 네, 맞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김일성한테 차려진 미숫가루 있잖아요. 이걸 또 자기 혼자 먹기 못하니까 주변에 있던 애들한테 이렇게 넣어준 거고. 그게 정확히는 1937년도 권한행군 이제 1차 북만원정인데 그걸 계속 뭐라면은 여동원정 여동원정이라고 한다는데 그걸 1차 북만원정 맞아요. 1차 북만원정 1937년도 권한행군 시작돼서 1차 북만원정은 1938년도인가 돼요. 그렇지. 3차까지 있고 그걸 통틀어서 여동원정이래. 여동원정. 야, 눈이 그냥 반짝반짝. 그래서 40일 동안의 행군을 40일 동안 국민 행군을 40일 동안 그러면서 눈을 녹여 먹고 눈을 녹을까 하면서 마지막에 전투신이 나타났는데 미숫가루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야. 그런데 이걸 장군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정사들 굶고 다 드렸으니까 이제 혼자 먹기 뭐하니까 정사들 다 나눠줘서 같이 거기 먹었다. 있었네, 거기 있었어, 누가 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죠? 거기 미숫가루 같이 있던 거 아니야? 중대장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정신 사상 교육이 계속 들어가요. 혁명대 역사를 기본으로 알아줘야 되니까. 정민들이 잘했구나, 민우. 정민들 씨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겠네요. 성적이 좀 우수던데 그래갖고 그려놓고 쫙 1931년도 무슨 전투 있고 1941년도 무슨 전투 있고 쫙 해놓고 과도기가 이런 감성한다는데. 근데 놀라운 변화는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조금 왜곡되긴 했어요. 평양을 기준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수원에서 700여 명의 군중들이 일어났고 충청남도 천안에서 앞장서서 싸우다 체포된 16살의 여학생인 유관순은 재판장에서도 일제 재행을 단죄하였으며 후람없이 싸우다 감옥에서 희생되었다라고 사진도 나와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 기획을 다시 정확하고 사진까지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3.1절은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울 때는 아주 김일성이가 주동한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한번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남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좀 민망스러웠던지 아마 이제 좀 약간 완화시켜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역사 시간 끝났고요. 3교시 음악무용. 예, 이만큼에서 공개하는 북한의 새 교과서 리만갑 학당 3교시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악 시간입니다. 음악무용 교과서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희 중학교 때는 음악은 음악이고 무용은 여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무용은 체육하고 같이 배웠는데 북한은 특이하게 음악과 무용을 같이 배우네요. 예. 초급 중학교면 중학생이잖아요. 네. 무용을 책으로 어떻게 배우겠다는 건지. 네. 이렇게 보면은 노래가 이렇게 있고, 네. 네, 노래가 있고,
이 노래에 맞는 무용을 이렇게 율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용이라기보다는 율동이네요. 네. 음악 시간에 무용을 같이 배웠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용을 많이 배우는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무용은 안 배웠고요. 그러니까 음악, 노래를 위주로 배웠는데 노래 가사에 맞게 간단한 그런 안무 같은 거는 배워줬었어요. 무용 동작 이름이요. 일단 상당히 어려워요. 네. 모두 발로 뛰기, 그리고 엇박 부어 뛰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얘기만 들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북한 음악 무용 교과서 속 노래와 무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른 아침 본 청간대 거리에서 공장 가는 아저씨께 인사했더니 멈춰서서 하는 말 웃으시며 하는 말 너희들이 새겨보니 참말 좋구나 아 좋아요 참말 좋아요 원수님이 주신 교복 참말 좋아요 자유와 평등을 얻은 기념날은 돌아와 동무들은 그룹에 모여 무도회를 열었다 노동자 좋아서 이리저리 뛰는데 농민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 자유와 평등을 얻은 기념날은 돌아와 동무들은 그룹에 모여 무도회를 열었다 노동자 농민은 이리저리 뛰는데 농민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 그리고 노래에 따른 무용을 하면 율동을 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무용이잖아요, 방금 본 게. 진짜 중학교에서도 저런 율동을 하나요? 노래에 따라? 네. 우리 때는 계속 노래를 시키고 이제 율동을 시켰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그 춤 동작 하나하나를 혁명가요 노래에 담아서 춤가락을 걷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서 이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안 배우고 저희 밑에 제 동생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는 대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이런 춤을. 대학교에서도 이런 춤을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율동 수업이라고 있었거든요. 대학교도? 네, 근데 혁명가요. 남자들,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이거 배워주거든요. 영감. 남자가 이거 해요? 네, 남자들도 춤추고, 저희는 또 여자대로 쌀이 나무 한가지는 꺾기 쉽죠. 이런 노래 해가지고, 저희 대학교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배워요? 아니면 그 활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그거 다 배워요. 다 배워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어떻게? 때는 저도 그런 수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구절이나 뭐 10월 10일이나 7월 27일이나 그때는 이제 온산시에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요. 네. 거기 이제 해안광장이 있는데 거기 광장에 3시부터 7시까지 학생들이 다 나와서 막 연습하고 꽃 흔드는 연습하고 막 그런 교육도 대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은하동무는 이런 거 잘했을 것 같은데요? 저 소저 다닐 때 무용 조금 배웠었거든요. 근데 군대 위문 공연을 갈 때였어요. 근데 거의 한 3개월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무용을. 근데 도시락이랑 저희 위문 공연 갈 때 군인 아저씨한테 주는 도시락도 다 싸가거든요. 그래서 싸갔는데 딱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 하는데 여름이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라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여기 땀이 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벌려가지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여기 딱 때리고 신에나 빠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연습한 거 손 하나 이렇게 쫙 폈다고 빠져가지고 도시락 혼자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못했다요. 저희 한국에서는 음악 시간에 그 게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도 음악 시간에도 이런 걸 배우나요? 저희는 도레미화솔라시도예요. 도레미화? 예, 저는 파라에서 파 뜯어먹으란 소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는 화대 때거든요. 그러면 노래를 게으름으로 부르기도 하나요? 네, 해요. 솔솔 미화솔? 솔, 미화솔, 라라, 솔, 미솔, 도, 미리레, 이거는 음악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음악 교과서에 그 시창으로도 할 수 있고 노래로 나오는 게 미화솔 미노라솔 라솔 하미레 김일성 노래잖아요,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하신 바로 사이로가 있는 거예요. 1912년 4월 15일 한경대
와. 근데 그 노래 중에 그 사상이 안 들어간 노래는 없어요? 있죠. 있지. 아니 내가 입은 저고리 색정 저고리 그거랑 뭐 염소 맴매 염소 노래랑 이런 거는 사상이 사상 안 들어가 없이 있는 거구나. 들어간 노래가 있어요. 덕녀 같은 게 몇 개가 없어요. 뭐 떨떨떨떨이네 숨을 뜰 형제 아렁다렁 줄지어서 어디로 가나 사양공 우리는 아해이 가는데 똘똘이네 형제들이 야, 따라가나요. 들어본 노래 중에 제일 맑다. 제일 맑아. 근데 사실 음악 시간 하면 저는 어릴 때 풍금이 떠올라요. 아, 그렇지. 선생님이 풍금 반주를 해주시면. 저희는 풍금이 생각나는데 저는 그럼 북한의 음악 시간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 선생님이 발풍금이 학급에 딱 한 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치고 싶은데 못 치게 해요. 망가진다고. 그게 딱 음악 시간을 저는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거 치는 거 보려고. 그래서 음악 시간 되면 선생님이 앞에 교과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나 앉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노래를 배워주는데 처음에는 2소절씩 따라하게 해요. 자기가 먼저 치면서 이제 미하솔 이렇게 2소절 치면 저희가 온 학급 애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4소절씩, 그 다음번에는 노래 절반, 그 다음번에는 완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항상 음악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발성 연습을 먼저 해요. 그러면 똑같구나. 오, 이 한데 그때 고난의 행군 때 애들 다 세워놓고 이걸 시키는데 애들이 열창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힘이 많이 안 나서 입만 불러. 음악 선생님이 그걸 귀신같이 잡았어요. 지지봉을 딱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입을 봐요. 이가 소리 내면 안 되나?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할 테니까 아영 씨만 하지 말고 기운 없어요, 이거요. 시작. 선생님은 돈자루를 집안에 쌓아놓고 살았던 거상 박현숙 씨. 밀수로 나를 당할 수 없다. 폭풍에 밀수한 김경숙입니다. 벤또부터 시작해서 많이 팔아봤습니다. 300만 내지 400만 정도 집을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저는 친구는 2명 이상은 안 썼어요. 10명 내지 11명 정도. 삐라에 대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갔죠. 아니, 좀 비명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 오늘 서수파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준호 씨 처음 나오셨는데. 네, 오늘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도 많았는데 제 생일 때 뭐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실들을 알게 돼서 저 건너편에는 정말 화려했던 날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고 가고 저희 부모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속초 운운이 오빠 간다고 인사 좀 해주시죠. 야, 아쉽다, 아쉬워. 운일 형님이 이제 갈 시간이 됐잖니. 야, 오늘 보면 또 언제 보니? 다음에 또 오면 되잖니. 잘한다. 야, 또 불러주면 나야 좋지? 나도 좋아. 네, 이제 오늘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2016 추락하는 북한 배신의 시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나라를 배신할까 싶습니다. 이제는 좀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요. 네. 자, 뭐 교과서로 아무리 세뇌를 해봤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경험에 따르면 와서 3일 동안 동대문 명동 돌아다니면 다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런 외국된 교과서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또 바뀌겠습니까? 이제만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